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오늘 증시 정말 뜨거운 하루였죠. 자, 오늘 시장의 핫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낸 것은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어서인데요. 자, 과연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개인 투자자들을 달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심 대표님, 당장 오늘부터 국내 주식의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자,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폭등했느냐, 이런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공매도가 무엇이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개월간 이제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내야만 하는 이 절대 수익 펀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펀드들이 이제 주가가 하락 시에 이득을 얻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매도라는 건 공이 이제 빌 공짜입니다. 내가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데서 빌려서 팔고 다시 밑에서 사서 되갚아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기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짜리 어떤 주식이 10,000원짜리 10,000원에 거래가 된다. 근데 뭐 극단적인 케이스지만은 나는 문제가 있어서 한 1,000원까지 빠질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팔아야 되는데 내가 주식이 좀 없어요. 그러면은 이 국민연금이나 이제 이런 데서 대차 수수료를 일부 주고 빌립니다. 빌려서 10,000원에 팔고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타겟한 이제 1,000원이라 그러면은 이 1,000원까지 빠졌을 때는 내가 사서 도로 갚으면 이 거래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주당 나는 이제 9,000원에 이득을 얻는 거가 되겠죠. 보통 이제 헤지 펀드들이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롱이라는 거는 포지션이 매수의 포지션입니다. 숏이라는 거는 이제 매도 포지션인 건데요. 롱만 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오를 땐 좋지만은 주가가 빠질 때 방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페어 쌍으로 잡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업종도 돼요. 근데 반도체 업종 내에서 반도체 주가가 오른다. 근데 이제 탄력은 하이닉스가 더 크겠죠. 삼성전자보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반대 포지션에서 삼성전자를 매도하면 해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한 5% 정도 더 오른다 그러면 그만큼의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나왔는데 이제 그 배경으로 보면은 이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 공매도 플레이라는 거는 거의 8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기관도 그렇게 안 커요. 근데 이런 외국인들의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상당히 불법적인 행태를 좀 많이 자행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 전제 조건 자체가 이 기관 외국인대 개인 간의 이 상환 기관이라든가 담보 비율 같은 것도 일단 차이가 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적발됐던 거는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 일정 기간 동안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정부 측에서 전면적인 이 공매도 금지가 시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상에 있는 표를 저도 자세히 봤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산화된 방식으로 하는데 외국인의 공매도는 뭐 메신저, 뭐 전화 이런 올드한 방식으로 한다는 게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국내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역사상 4번째 아니겠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예, 일단 오늘부터 시행되니까 이제 총 4번째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08년도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러면서 시주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보이면서 10월 달부터 그 8개월 동안의 공매도 좀 금지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입니다. 09년도에 유로존 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다시 3개월 정도의 공매도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다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코로나 시기죠. 2020년도 때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공매도가 좀 금지가 됐고 이번이 이제 4번째입니다. 근데 특이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08년도 10월 달에 했었던 그 공매도 같은 경우는 수익률에 대한 흐름들은
큰 수익률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밀렸다가 회복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국면이었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 09년도 유로존 위기 때는 밀려 내려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 때는 바로 이제 즉시 효과가 좀 발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큰 수익이 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네 번째 시행을 했을 때 급등이 좀 나왔던 이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수익률적인 측면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언급해 주신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보게 되면은 증시가 위기였을 때였단 그렇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뭐 아주 심각한 위기 국면도 아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다른 나라랑 같이 해왔었는데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공매도 금지에 나섰다 보니까 오늘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도 뉴스가 돼서 특필된 것 같습니다. 신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아까 이제 정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전 3회는 사실 글로벌적인 어떤 전체적인 이제 금융 위기급이었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이제 공조를 해서 공매도를 제한시켰는데요. 사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명분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불법적인 어떤 불공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시스템 개선 기간을 둔다 그렇게 뒀지만은 어쨌든 뭐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그 여당의 어떤 정치적인 승부수라는 해석도 사실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전 종목 공매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이렇게 350개 종목만 공매도가 지금 허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 사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그 이러한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전 종목 공매도가 허용이 돼야 된다고 이제 MSCI에서는 이제 주장을 했고요. 사실 정부 당국에서도 전주까지는 점진적으로 이제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사실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따를 거다. 뭐 그거는 사실 피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매수만 하는 펀드가 아니라 롱숏 같이 구사하는 펀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펀드 입장에서는 사실 매도가 허용이 안 되면은 사실 매수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부 자금 이탈도 사실 그런 것들은 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요. 이번에 이제 공매도 금지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이탈할지 모른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 대표님이 보실 때 외국인 투자자 이탈할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외국인들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들어왔던 부분들은 이제 쇼커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들어왔다라면 다음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내년도에 국내 기업들의 EPS 전망치는 지금 하향 조정이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게 멈추기 전까지는 일단 조금 힘든 그런 구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기존의 현물을 보유했던 상태에서 뭐 공매도가 일부 나온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면 지금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현물 매도세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수급적으로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경기 선행 지수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정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 시장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수출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체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국내 쪽에 있어서도 좀 리스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공매도가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물 매도세가 좀 나와줄 수 있는 출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매도 금지에 따른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정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됨에 따라서 종목 단위에서 봤을 때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종목들이 향후 주가 향방에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들을 표로 만드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 부분 우리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SKC, 호텔신라 등이 있고 코스닥 150에서는 HBL 그리고 에코프로 등 이러한 종목들이 보입니다. 자, 심 대표님, 증권가에서는 공매도가 높은 종목에 대해서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뭐 당연히 이제 공매도가 잔고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이제 쇼커버가 이제 활발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급등한 측면이 클 것 같고요. 이제 업종으로 보면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반도체 그리고 또 뭐 면세점, 뭐 카지노 이제 이런 업체들 위주로 이제 리스트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은 단순히 총 주식수 대비 잔고 말고 유통 주식수 대비 이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들도 따로 챙겨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이 공매도를 친 입장에서는 사실 내년 6월이죠. 6월까지 추가적인 공매도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공매도를 쳤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그냥 대차 수수료, 이자 비용만 내고 사실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 입장이라 그러면 빨리 최대한 빨리 그 사서 이제 상환을 하는 게 저한테는 이득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그 코스닥 그 2차 전지 뭐 시총 1, 2등이 뭐 상한가를 갔었고 그렇게 급등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이제 숏 포지션을 가진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상환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결과가 좀 나오겠죠. 얼마나 쇼커버를 했냐 그런 비율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심 대표님께서 만약에 외국인 공매도 플레이어다 한다면 이 쇼커버를 며칠 만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할 수 있으면 오늘 다 끝내는 게 낫죠. 예. 일단은.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뭐 거래 대금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뭐 오늘 또 상한가를 갔었고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최대한 빨리 상환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얼마나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상환을 했냐 그런 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최대한 좀 빨리 끝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급등도 어떤 키 맞추기도 좀 주초에 어느 정도 진정이 좀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공매도에 타겟이 됐던 2차 전지주나 이런 종목들, 예, 이 부분이 이제 뭐라 그럴까 전략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정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 특히 이제 공매도가 집중됐던 게 2차 전지주고 그리고 오늘 뭐 거의 뭐 상한가를 뭐 도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자, 다이나믹한 상황이 며칠 사이에 벌어질 것 같은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사실 이게 전략을 세우게 되면 우선 뭐 대차장고라든가 공매도에 대한 수량을 일단 오늘 체크를 좀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는 단기적으로 봤어 혹은 길게 봤어라는 게 두 가지 부류로 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단기적으로 봤든 중장기적으로 봤든 손실 중이시라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까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차 전 쪽에서의 변한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여전히 있고 원자재 가격, 리튬 가격이 갑자기 급등이 나온 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어요. 대신에 바뀐 거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반등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어디에서 할 부분들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2차 전지 쪽 이 프로그램에서도 괜찮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어요. 뭐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30만 원대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여러 번 나눠서 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찌됐든 오늘 다 올라왔어요. 분할 매수했으면은 수익으로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61선과 121선 언저리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비중 축소를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중장기 전략으로 나는 몇 년도까지 볼 거야라고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한 25년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공장 가동률이 이제 막바 들어가게 되면 25년도부터 다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럼 실적이 좀 증가하는 그런 시기가 25년도니까 나는 좀 중장기로 볼 거야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일 만약에 크게 갭이 뜬다라면
뭐 한 10%나 20%를 줄였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수익 구간이다라고 하게 되면 길게 끌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만약에 출렁거림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저는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재매수라는 즉 수량을 좀 눌리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어떻게 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전략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한 시장 분석과 전략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공매도 타깃이 되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자, 공매도 주요 타깃인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등 여러 업종 가운데 공매도 금지 이번 이슈로 인한 수혜 업종이나 수혜 종목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가장 크겠죠. 근데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오늘까지 사실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의 이제 소재 업종 위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상태인데 굳이 뭐 이렇게 2차 전지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코스피 쪽에 있는 그 2차 전지 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SKC라든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업종도 껴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도 같이 볼 수 있고요. 또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철강 업종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이런 종목들인데 사실 2차 전지 업황만 보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아까 정 대표님 일부 말했지만 4분기 실적도 뭐 계속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가 테슬라 어쨌든 글로벌 전기차 쪽도 상당히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또 어떤 수출 동향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하락 추세를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바로 이 급등 상태에서 사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이 쇼크오버 효과는 또 단기적으로 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말고 눌림목에서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재훈 대표님과 심우재 대표님의 두 분의 귀한 전략. 오늘 정말 큰 이벤트가 있었던 날입니다. 두 분의 전략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